자, 이제 HTML 기초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아셨으니까 이제 예쁘게 꾸미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관련 태그부터 한번 볼 건데요. H라는 태그가 있는데요. 이건 헤딩, 즉 글머리 혹은 제목 이런 데 쓰는 태그예요. 한번 봐주시기만 하시고요. 그리고 폰트라는 태그가 있고요. 폰트 태그는 글꼴을 바꾸는 데 쓰고요. 사이즈, 컬러, 페이스, 타이틀 이런 속성이 있다고 하네요. 아, 이게 무슨 말일까? 역시나 써봐야 합니다. 그렇죠? 자, 아까 만들었던 1.html에서 오른쪽 마우스 연결 프로그램 메모장 가져오겠습니다. 자, 아까 만들었던 우리의 허접 페이지, 그러나 뿌듯한 페이지. 자, BR 태그는 뭐 하는 거요? 네, 엔터 기능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H 태그보다 먼저 폰트 태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화면에 얘가 나오는 걸 보니까 까만색에 너무 밉더라고요. 기억나시죠? 자, 제가 더블 클릭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봤어요. 엄청 느립니다. 자, 이렇게 까만색의 글자, 너무 단조롭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글자를 꾸미는 태그를 해볼 텐데요. 제일 쉬운 게 폰트 태그래요. 자, 우리가 쓴 글자에 우리가 보통 색깔을 워드나 이런 데서 어떻게 입히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영역 지정해서 그 부분의 컬러나 사이즈를 변경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의 워드 같은 건 이렇게 영역 지정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프로그래밍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 글자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앞뒤로 폰트 태그로 묶어줍니다. 자, 시작이고요. 그 다음 끝은 뭐예요? 예, 슬래시. 자, 슬래시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아라는 글자만 폰트를 입히겠다는 거예요. 폰트는 뭐요? 색깔, 크기,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그 폰트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아까 잠깐 보셨지만 속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속성에 사이즈, 컬러, 페이스, 타이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이 속성이 뭐냐면요. 폰트라는 태그에 속성을 줘야 돼요. 아, 글꼴 준다. 글꼴 주겠다고. 글꼴 시작, 글꼴 끝. 그쵸? 근데 무슨 글꼴이냐고, 무슨 색깔이냐고 없잖아요. 그 부분이 속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성은 한마디로 그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속성 주실 때는요. 폰트 뒤에다가 한 칸 띄시고 한 칸 띄었어요. 그다음 컬러부터 줄까요? 굉장히 티가 잘 나서 컬러는 레드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컬러는 레드 주고 제가 사이즈도 한번 바꿔볼까요? 사이즈는 5 이렇게 줬어요. 자, 이렇게 제가 쓰다 보니까 이게 밀려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거 이렇게 늘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엔터. 즉 HTML에서 엔터 기능은 엔터 화면에다 이렇게 엔터 치고 스페이스 치는 건 적용이 되지 않아요. 내가 코드를 써주지 않으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단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꾸미시는 건 필요합니다. 자, 그럼 폰트 태그 했고요. 파일에 저장. 자, 이제 우리 프로그래머예요. 그죠? 예, 그래서 단축키 자꾸 쓰세요. 컨트롤 S가 저장이에요. 컨트롤 S 이렇게 누릅니다. 파일에 저장 누르는 게 아니라 컨트롤 S 자꾸 쓰셔야 속도도 좀 빨라지고 예, 좀 전문가다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죠? 네. 자, 다음 이제 본인이 만들었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다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인데 색깔이 살짝 흐리게 보이긴 하네요. 우아라고 지금 글자가 약간 커지면서 그렇죠? 이게 사이즈가 5인가 봐요. 커지면서 빨간색으로 바뀐 거 보이실 거예요. 단 어디만 내가 폰트라고 묶어준 곳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폰트 끝나는 걸 여기다 바꿀 거예요. 울랄라까지 해볼까요? 울랄라 뒤에다. 그러면 어디가 색깔이 바뀌겠어요? 그렇죠. 폰트 시작하고 끝나기 전까지 여기까지 전부 다 같은 색으로 같은 사이즈로 바뀝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떠세요? 자, 잘 바뀌시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다시 제가 컨트롤 X키예요. 컨트롤 X키로 잘라내고
컨트롤 V키로 다시 원상으로 돌렸고요. 자, 다음에 뭐 여기 히읗 히읗 있는 것만 색깔을 한번 또 다른 걸 줘봅시다. 자, 폰트 시작하고 어떻게 해요? 예, 끝나고. 항상 HTML 만드실 때는요, 자꾸 잊으시는데 시작하고 끝내고를 꼭, 아이고, HTML이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자, 시작하고 끝내고를 꼭 맞춰주셔야 돼요. 시작, 끝, 시작, 끝.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언어도 좀 많이 꼬여요. HTML에서는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서 이제 습관을 잡고, 예, 시작, 끝 먼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컬러를 블루로 해볼까요? 블루, 예, 블루. 그죠? 그 다음에 사이즈는 7. 그죠? 저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페이스가 있더라고요. 페이스가 원래 뭐죠? 얼굴. 예, 얼굴인데 얼굴이 바로 글자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요. 궁서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혹은 서식의 글꼴 이런 데 들어가면 있는 글꼴들 있잖아요. 그 글꼴들은 전부 다 쓸 수 있습니다. 궁서, 궁서체, 나눔고딕 다 있으시죠? 요 글자체가 뭐 있는지 잘 보셨다가 그걸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체의 이름, 그죠? 예,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궁서체 썼어요. 저장합니다. 자, 저장하고 새로 고치. 어때요? 예, 이게 궁서체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즐거운 시간 이렇게 글자 한번 바꿔볼게요. 궁서체인 거 티나 보려고요. 예, 어떠세요? 예, 궁서체의 7 사이즈는 7 사이즈로 잘 들어온 거 보이시네요. 자, 그 다음 폰트에 있던 속성들은요, 이렇게 그 태그에, 끝나는 태그에, 종료 태그에는 하지 마시고요. 앞에 시작하는 태그에다 한 칸만 띄시고 그냥 줄줄줄줄 쓰시면 돼요. 자, 아까 타이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뭐 하는 건가? 그냥 써보시면 돼요. 타이틀에다가 심심하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제가 타이틀은 해서 심심하지라고 썼고요. 자, 새로 고침.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 이 타이틀은요. 마우스가 올라가면 도움말 뜨죠. 예. 마우스 올라가면 뜨는 도움말 요거. 지금 제가 웹브라우저를 좀 작게 해놔서 더 위에 뜨나 본데, 예, 밑으로 보통은 뜨거든요. 여기 위에 밑에 자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도움말 뜨는 거 풍선 도움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타이틀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속성들을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갖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폰트라는 태그 알았네요. 굉장히 쉽죠? 아무데나 원하는 데 쓰시면 돼요. 자, 그럼 H 태그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위에다 쓰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부. 자, 이렇게 H 태그를 쓰고요. H1부터 그냥 H 태그가 아니고요. 이게 조금 H 태그는요. H1부터 H6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H1. 자, 제가 H1을 시작하고 닫아 보겠습니다. H1. 자, H1. 자, 저장해 볼게요. 자, 오늘의 공부. 그리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잠깐만 보세요. 되게 글자도 크고요. 그리고 저 여기 BR 태그 안 썼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띄어쓰기가 돼버렸어요. 엔터 기능이 됐어요. 원래 BR 태그 안 쓰면 이거 밑으로 안 내려가거든요. 글자가. 그런데 H 태그는요. 얘가 헤딩, 즉 어떤 제목을 쓰는 데 쓰는 태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아서 밑에 줄로 한 줄 내려주기도 하고요. 글자도 좀 크게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자 H1 태그 써봤고요. H2 태그 한번 써볼까요? 오늘의 공부 2 해서 H2 1부터 6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자, 제가 안 전문가답게 자꾸 마우스를 쓰게 되긴 하는데 자, 어때요?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H1부터 6까지 그 크기대로 쭉 타이틀 사이즈예요. 타이틀에 타이틀이라고 보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죠? 제목을 하는데 H1 태그 쓰면 크기가 이 정도 되고요. H2 태그 쓰면 이 정도 되고요. 자, 그러면 계속 바뀌겠죠? H6까지는 점점 작아집니다. 근데 이제 문서 제목에 많이 쓰는 태그인데요. 굳이 H 태그 쓰지 않고
뭐 폰트로 글자 크기 조절하셔도 아무 상관 없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이제 문자 관련 태그들이 쭉 있는데요. 정말 이거 문자에다가 막 그냥 써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바디 안에 뭐든지 다 바디 안에 자꾸 제가 위쪽에다가 쓸게요. 바디 안에 위쪽에다가 B 태그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메뉴에다가 자, 진짜 공부.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진짜 공부 말고 진짜 놀이라고 쓸까요? 네. 진짜 놀이. 자, 저장합니다. 자, 저장하고 보여드렸더니 진짜 놀이? 그냥 평범한 글자로 나오네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 B 태그라는 게 있대요. B 태그. 그쵸? B 태그를 한번 써보면요. B 태그. 진짜만 써볼게요. B. 시작하면 항상 뭐 해야 돼요? 끝을 내야 합니다. 끝. 그죠? 시작하면 끝. 자, 이렇게 하면 뭐만 진해지겠어요? 진짜라는 글만 진해질 거예요. B 태그는요. 볼드예요. 볼드. 진하게. 글자 진하게. 되셨어요? 네. 자, 다음 다 써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탈릭 체인 I 태그를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여기 놀이에다가 해도 되지만 겹쳐 써도 되거든요. 우리 글자가 진하고 이탈릭 체 옆으로 기울고 빨간색에 뭐 여러 개 혼합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난 여기다가 이탈릭 체도 줄래요. I 태그. 그쵸? 자, 그럼 I 태그 시작했어요. 끝나는 거 어디다 쓰죠? 여기? 여기? 맞나요? 아니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선을 그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요. 안 돼요. 항상 나중에 쓴 거 먼저 닫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쓴 거 먼저 닫습니다. 그래서 꼬이지 않도록 요거 그다음 나중. 되셨어요? 그래서 I 태그도 같이 가줍니다. 자, 제가 저장했고요. 자, F5키 누르면 새로 고침이 원래는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했나요? 네. 네, F5키를 다시 누르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보세요. 진하고 옆으로 누웠어요. 그죠? 여러 가지 속성을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거 보니까 밑줄도 있대요. 여기다가 또 해볼까요? 제가 U 추가합니다. U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먼저 쓴 거, 나중에 쓴 거 먼저 닫아. 그죠? 자, U. 짜잔. 자, 밑줄 그어집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아무 글자에다가나 하나씩 글자 태그는 해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요거 더 한번 해볼게요. 자, SUB는요, SUB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앞에다가 K 쓰고 K2 이렇게 해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자, 어때요? SUB 하니까 이 글자가, 이라는 글자가 아래 첨자로 되네요. 그쵸? 여기 보셨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SUB 태그는 2라는 숫자만 SUB로 묶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첨자. 자, 그럼 SUP는요. 위 첨자가 된답니다. 써보세요. 이거 다 쓰면 너무 우리 시간이 길 것 같아서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자, 다시 한번 이제 빈칸에다 해보죠. 오늘은 하고 하나, 둘, 셋, 넷, 5칸 띄고 싶어요. 진짜 하나, 둘, 셋, 넷, 5. 그죠? 좋은 날. 이렇게 쓰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장을 해봐도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시간에서 HTML은요. 한 칸 띄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 이해를 하고 만드는데요. 오늘은 뒤에 너무 이렇게 스페이스 많이 띄워도 못 알아들어요. 한 칸만 띄워요. 여기다가 엔터를 써도요. 그죠? 엔터를 난 이렇게 써서 오늘은 진짜 좋나 이렇게 널찍하게 글자를 쓰고 싶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변화가 없어요. 새로 고침해보세요. 변화가 없어요. 얘 써있는 거와 여기와 포맷이 같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MBSP라는 게 있는데요. 공백을 쓸 때, 우리 엔터가 아니라 공백을 쓰고 싶을 때는 MBSP를 써줍니다. 앰퍼센트 엔드기호 NBSP
NBSP 세미콜론. 아이고. NBSP 세미콜론. 그죠?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바로 띄어쓰기가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세로 고치. 살짝 더 떨어졌는데 혹시 보이세요? 살짝 더 떨어졌는데. 자, 그러면 띄어쓰기 많이 하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복사하시고 붙여요. 계속 컨트롤 C, 컨트롤 V 몇 개? 한 4개 했어요. 얼만큼 떨어지는지 볼게요. 자, 어때요? 좀 더 떨어지죠? 그죠? 많이 해볼까요? 다다다다다다. 네. 자,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띄어쓰기가 됩니다. 잘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NBSP가 이런 띄어쓰기 역할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LT와 GT라는 게 있는데요. 자, 보세요. 제가 화면에다가 이걸 설명하고 싶어요. 자, 보세요. 폰트 태그는 글꼴 바꿈입니다. 이렇게 폰트 태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썼어요. 그쵸? 네, 저장하고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때요? 네, 폰트 앞에 글자 어디 갔죠? 자, 보세요. 폰트 앞에 글자 여기 없어요. 왜 그러죠? 예, 이 폰트가 글자가 아니라 화면에 나올 글자가 아니라 원래 폰트는 원래 문법에 해당하는 태그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해버려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도대체 저는요, 여기다가 HTML 헤드, 타이틀 뭐 이런 걸 다 썼는데 왜 화면엔 하나도 안 나와요? 왜죠? 예, 이 웹브라우저가 우리 모든 소스를 우리 여러분이 코딩하신 요 소스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너는 헤드라는 걸 글자를 화면에 나오길 원하는 게 아니라 타이틀, 즉 제목에 요 글자를 써줘라고 이거 명령을 내린 거구나. 그래서 요 부분은 명령문으로 알아들어요. 뭐만? 꺽쇠에 써있는 태그로 써있는 부분은 명령문으로 알아듣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폰트 태그라고 이렇게 써봤자 이거 명령문이네. 그러니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뭐 아무 속성이 없는 거라서 그렇지 어쨌든 번역을 해버려요. 자, 그러면 이 꺽쇠는 도대체 어떻게 쓰죠? 그럴 때 쓰는 게 자, LT, 뭐 LT래요? LT 한번 써볼까요? LT, 땡땡. 그쵸? 자, 제가 GT, 땡땡 써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자, 보세요. LT, GT. 우리가 뭐 LT, 그레이트 된 뭐 이거예요, 아마. 그래서 보다 크다, 보다 작다. 예, 뭐 이런 거를 여기다가 갖다 쓸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꺽쇠를 쓰는 순간 문법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특수 문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꺽쇠를 화면에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낼까요? 자, 문제 맞추세요. 자, 이거. 자, 요건 화면에 꺽쇠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학교와 헬로. 자자자자자자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학교 나옵니다. 네, 한국어는 문법일 리가 없다 생각하고 나오네요. 그쵸? 사실 헬로우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자기가 문법이라 생각하면 안 나오고요. 문법이 아니라 생각하면 꺽쇠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법에 해당하는 것들은 안 나오니까 네, 이렇게 GT, LT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마키 태그 한번 해보죠. 마키 태그는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메뉴에다 하면 좀 재미없긴 한데 그래도 메뉴에 하는 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 요걸 마키 태그로 묶겠습니다. 자, MARQUEE 시작. 그쵸? 끝은요? 마찬가지로 end에 가셔서 MARQUEE입니다. 그죠? 자, 시작하고 끝냅니다. 자, 제가 그냥 마키라고만 쓰고 무슨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거 기어 나오네요. 예, 그 끝에 가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기다릴게요. 네, 사라지네요. 그쵸? 예, 또 나오네요. 뒤에서 또 나와요. 네, 이게 바로 마키 태그예요. 자, 그런데 마키 태그에 보니까 속성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with, height, 비지 컬러 뭐 이런 거 있어요. 한 번씩 써보시면 되는데요. 몇 개만 한번 써볼게요.
자, with는요, 가로, 예, 가로 두께예요, 두께. 너비. 그래서 제가 너비 500. 하이트는 높이예요. 높이도 막 300 이렇게 해볼게요. 그죠? 그 다음에 비지 컬러 넣어볼게요. 비지 컬러는요, 백그라운드 컬러예요. 그래서 비지 컬러를 제가 옐로우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요. 짜자잔. 이 영역을 내가 꽉 잡고서요. 그 영역에 이 글자가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그쵸? 네, 또 나옵니다. 네, 마키 태그가 이런 태그예요. 재밌게 쓰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루프. 반복 몇 번 돌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인터넷에서나 더 검색하시면 마키 태그 이렇게 하면 엄청 옵션이 많이 나옵니다. 예제가.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예. 자, 됐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태그가 너무 많으니까 기본만 하도록 하죠. 자, 다음 바디 태그 보겠습니다. 바디 태그에 속성을 쓸 수 있대요. 여태까지 안 썼는데 비지 컬러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도 쓸 수 있고 백그라운드도 쓸 수 있대요. 자, 바디 태그에 속성이라고 했으니까 한 칸 띄고 쓰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비지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의 약자예요. 비지 컬러를 제가 무슨 색으로, 시안색으로 해볼까요? 네. 자, 해볼게요. 새로 보죠. 어때요? 뒤에 배경색으로 촌스러워. 네, 촌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 감각을 좀 익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기본 바탕색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 텍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텍스트를 제가 레드로 한번 해볼까요? 자, 텍스트를 레드로 했습니다. 자, 어때요? 기본이 레드가 돼버려요. 기본이 빨간색이 돼버려요. 우리 원래 기본 무슨 색이 나오죠? 이거 안 쓰면 기본 다 까만색 나와요. 그런데 기본으로 이렇게 빨간색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색깔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미지 태그에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문자 태그 해봤고요. 우리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돼서 잠시 후에 다시 색깔에 대한 이야기로 만나기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